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 나온 대화들을 보면은 용산 대통령실을 연내에 청와대로 옮기겠다. 네. 이런 식의 그 작업들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우리 국민들이 알고는 있는 바인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는 것 같거든요. 빠르게 가죠. 못 네. 갈 거 뭐 있어서 빨리 가면 되죠. 그 청와대라는 공간을 사실은 제가 우리 위원장님의 책을 전에 봤을 때는 이 설계 마스터 플랜 설계 자체가 노태우 정부 때 됐기 때문에 약간 불비한 요소들이 없지 않은데 그런 부분들은 또 보충적으로 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요. 저는 항상 네. 얘기가 일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불비한 거는 살아가면서 또 고치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청와대는 노태우 때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문제가 뭐냐 업무 중심으로 만든 공간이 아니에요. 순전히 의전 중심으로 그렇죠.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유명한 그 왜 저기 세 개로 돼 있는 한옥부터 네. 맞아요. 그게 이제 네. 대통령 집무실이거든요.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에 가면은 여기서 저기까지 안 보여요. 막. 그렇구나. 그리고 대통령은 맨날 어떻게 돼 있는지 그 뒤에 뒷방이 있거든요. 요만한 데 있어요. 오. 거기 들어가 계세요. 왜냐면 불편하니까 저 큰 데가 있으면 그 사진 찍을 때만 있고 아. 나 평소에는 뒷방에 가서 일하시는데 문재인 대통령 그것도 힘들어서 그 앞에 이제 저 비서관 동으로 나와 있었죠. 비서동으로 나와가지고. 근데 이게 뭐냐면 의전동하고 대통령 집무실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비서실이 따로 떨어져 있다는 게 거리가 꽤 굉장히 되잖아요. 불편. 왜냐하면 그래서 안 돼요. 빠른 걸음으로도 10분이면 긴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왜 공간적으로 그래 돼 있으면 저도 그 청와대 근무했던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뭐니까 보고 하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부담스러운 자주 거예요. 만나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럼요. 그렇죠. 지나치면서 못 나고 네. 대통령님 이래가면서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그때도 제가 제안했고 제가 국회에 있을 때 그렇게 새로운 마스터 플랜을 짜라고 돈까지 마련해주고 막 그랬었는데 그 의전은 뭐 할 수 없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앞에 비서동은 다시 지어야 돼요. 음흠. 그 60년대 지어가지고 또 굉장히 오래됐고 비싸고 난립니다. 그렇구나. 네. 근데 문제는 지금이 그걸 새로 지으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있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가 그 세종시의 그렇죠. 제2 집무실을 지금 그게 좀 지으려고 그러고 있거든요. 과도기적인 딜레마예요. 장소다 보니까 과도기적이면서 이게 행정 수도를 다 옮길 것이냐 아니냐 하고 있는 과제가 있어서 약간 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마도 사실은 세종 집무실도 염두에 두고 지금 국정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정말로 잠깐 옮겨가는 거처가 될 가능성도 그러니까 배제할 수 이게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네. 잘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세종으로 갈 것 같거든요. 뭐 바로 가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렇게 가시더라도 5년 뒤에요. 그쵸, 왜냐하면 늦게. 건물 짓는데 한 3년 더 걸리고. 그래 따지면 이 청와대 건물을 어떻게 또 배치할지 그거를 잘 좀 짜야 될 것 같은데 지금대로 가야 될지. 아니 그거는 약간 개선해야 저도 그래서 될지. 좀 뭐 이제 이건 개헌 사안이거든요. 사실 수도로 옮긴다고 그렇죠, 하는 맞습니다. 건. 그래서 원래 내년에 뭐 개헌하신다, 운운한다. 개헌이 이제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 첫 순위인데 거기에 넣어서라도 하여튼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할 때가 아니란 말이죠. 솔직히 지금 뭐 아직도 내란 종식이 아직도 안 맞아요. 돼 있고 네. 이런데 개헌 얘기할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조금 시간은 걸리지만 뭐 뭔가 되긴 될 건데 저는 좀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행정수도 그때 행정도시 만들 때부터 노무현 대통령 시대부터 굉장히 여러 가지 저기를 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선호하는 바가 있어요. 저는 서울이 수도의 지위는 갖고 있습니다. 유진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래야 물론 서울은 지금 경제 도시라고 하는 게 훨씬 더 큰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저기 경제라고 하는 게 정경이거든. 사실 이제 정치가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번성하는 것도 있는데 그 서울이 워낙 세계 도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수도라고 하는 게 세계 도시에 상당히 또 아우라를 둘러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뭐냐면은 청와대가 있고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국회가 있어야 수도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금도 제2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제2로. 제2 집무실, 제2 분원 뭐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맞지 않나라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거기에서 많이 90%를 일한다 하더라도 이쪽에 수도의 지위는 갖고 있는 게
대한민국 전체로서는 오히려 국력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아니 맞물려서 하나 더 여쭤보면은 네. 그 의사당도 이제 제2의사당을 네, 세종에다 짓겠다고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공간과 권력을 오래 연구하셨으니까 네. 지금 전 세계 의회 모습을 보면 천편일률적이잖아요. 네. 그게 공간적으로 민주주의를 구현하기에 좋은 모습입니까? 뭐가요? 우리 거?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 뚜껑이 국회? 있고 뭐 기둥이 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예. 거 도움과 네, 그렇죠. 열주. 예. 도움과 열주가 있질 않으면은 국회가 아니라고 박정희가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요새 새로 지어지는 거는 굉장히 여러 종류의 게 있으니까 아직 건물 설계는 조금 있다가 이제 설계 그렇겠죠. 경기를 할 네.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나와보면 알 테고요. 아마 새로운 것들이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근데 이제 국회에 대한 게 제가 요번에 응원복 혁명이 있고 난 다음에 좀 마음이 신경이 복잡해졌어요. 어떤 점에서요? 왜냐하면 그 전에 내가 맨날 국회를 정말 못생긴 건물이다 맨날 그랬는데 저렇게 못생긴 건물이 있나. 아니 내부는 좀 괜찮아요. 근데 바깥은 정말 못생긴 건물이다 그랬는데 요번에 처음으로 네. 국회가 이뻐 보이더라고. 여의도에서. 아, 그런 여의도 이뻐. 혁명의 그게 장소가 되다 보니까. 혁명의 장소가 되니까. 근데요. 탄핵의 밤에 만약 여의도가 아니면 그날 우리가 막을 수 있었을까요? 공간적으로 그럼요. 위치가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와서 유튜브로 해서 시민들이 모였는데 그게 서울의 가운데 있으니까 그렇게 또 모였지. 그렇네. 네. 그래서 내가 그 심사가 좀 복잡해졌습니다. 아니 정말로 말 그대로 세종에 의사당이 있었다고 치면은 그러면 어떤 힘들죠. 환경이었을까? 그러면 이제 의원들도 평소에도 많이 뿔뿔이 그렇네. 흩어져 있고 시민들도 아무래도 많지가 않으니까 맞아요. 네. 대전에서 물론 가기도 하지만 또 뭐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 이재명 대통령이 어쨌든 간에 직속 그 장관급의 자리에 이제 위원장님 임명하신 건데 네. 그러면서 혹시 뭐 임명장 주면서나 전후로 네. 어떤 얘기를 좀 하셨나요? 아무 얘기도 안 하셨어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그냥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아니, 뭐 이제 농담이고 그거는 네. 뭐 이제 이런 거 왜냐하면 이제 특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지방자치단체 장을 해보셨기 때문에 실무를 다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게 가령 환경예술품 아무데나 다 쓰는 그런 거 있잖아. 요새도 씁니까? 그래서 제가 저도 농담을 아니까 네. 저도 그때 그래서 없애고 싶으시면 제가 없애드리겠습니다. 뭐 농담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런 게 쓸데없이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데 들어간다. 컨트롤 못 한다는 걸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건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나 뭐 여러 가지를 잘 알고 계셔서 좋고 뭐 요번에 그 이제 부동산 공급에 관련된 것도 잠깐 얘기를 좀 나누고 그랬는데 사실 저 대통령께서도 제가 건축적인 접근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건축적인 접근으로 이제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항상 주장을 하는데 제가 그래서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은 조금 감이 없으셔서 지금 그래서 지금 열심히 보고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구나. 왜냐하면 이게요. 여태까지는 맨날 신도시 만들고 저도 뭐 신도시 3번 신도시 설계하고 그랬지만 신도시 만들고 아니면 재개발 재건축 이런 거를 했는데 사실은요. 우리나라의 주택 문제를 풀어낸 게 뭔지 아십니까? 누가 신도시가 풀어낸 것 같으세요? 아파트가 풀어낸 것 같으세요? 물론 그게 풀어냈죠. 근데 실제로 풀어낸 거는 다세대 다가구 주택. 그렇구나. 왜냐하면은 그게 많죠. 노태우 때 저기가 됐는데 이게 그때 수치까지 정확히 제가 알아. 200만 원 건설했는데 실제로 했어요. 5년 동안 200만 원을 지었어. 미쳤어. 네. 하여튼 간에. 근데 그중에 아파트로 한 거는 40%밖에 안 돼요. 그렇구나. 한 60%를 다세대 다 갖고 가. 그러니까 그때 택지 개발 다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한 게 지금 이제 40년 뭐 30년에서 50년 사이에 지어진 거야. 근데 이제는 수명을 다 했어. 얘네들이. 왜냐하면 요새는 전세 사기도 있고 뭐 그리고 너무 작아. 그러니까 이거를 혁명을 시켜야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건축 혁명을 지금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재개발 재건축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민간에서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뭐를 만들어야 된다. 다른 도구가 있어야 된다. 내가 오늘 정말 너무 내가 지금 이거 너무 비책을 쏟아놓고 있는데 여기까지만. 더 얘기하셨으면 안 돼. 여기까지만. 왜냐하면 하시는 일들이니까. 요거는 제가 그렇죠. 네, 여기까지만. 너무 근데 여기까지만. 듣기만 해도 뭔가 설레는 느낌이었는데. 근데 저는 건축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네. 대통령께서 아주 최적임자를 저는 뭐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가볼까 하면서 장관 하셔야죠. 그럼 제가 했던 기억이 나요. 하실 거라고 저는 또 믿고 있었는데
그것도 사실 적임자지만 지금 이 위원장 아니 위원회가 좋은 게 더 어떤 좋은 점이 자리가 좋냐면 아닌가. 위원회는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네. 거예요. 민간의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 음.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관해성 못하는 얘기를 그러니까요. 저는 건축혁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뭔지 내가 알겠다. 만약 예. 장관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내가 장관인데 건축혁명 그러면 갑자기 부동산 난리 나지. 예. 이재명 대통령이 그까지 염두에 두고 임명하신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딱 그걸 보신 것 같아요. 아니 그러고요. 예. 위원회는 항상 민간하고 관을 연결해 주는 거고 약간 앞에서 미래를 약간 앞에서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거를 대통령한테 직접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직속이니까. 그러니까 위원회가 잘 역할을 하면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제 잘 못하면 그러면 찌그러지는 거지 뭐. 아니 근데 이번에도 청와대 이전과 맞춰가지고 용산 어린이 정원 문제를 좀 뭔가 좀 정리를 좀 하겠다 하셨는데 네. 그 말은 좀 어떤 얘기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까? 그 뭐 용산 기획단이 LH에서 나와서 만들고 있거든. 그래서 어린이. 그러다가 이제 토지 국토 저기로 들어왔는데 우리 위원회가 그 조직을 흡수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많이 제가 자세한 얘기는 안 하지만 네. 거기에 왜냐하면 지금 그 어린이 정원 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거기는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토지 정화는 아주 본질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어린이 정원은 아직 제대로 쓰이고 있지도 않고 그거야말로 김건희 놀이터지 않습니까? 김건희 부부의 놀이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계속 갔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요. 저희도 이제 사실 윤석열 정부 초반에 그런 옛날에 그 미군 기지로 쓰이던 부분이었고 오염의 문제 같은 것들을 그렇습니다. 많이 기사화했던 기억이 토지 나거든요. 오염, 예. 토지 정화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뭐 돈 심각하거든요. 문제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그러니까요. 심각합니다. 그 저는 이제 국방부에서 근무하면서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국방부 건물 그 바로 옆에 사실은 용산 기지가 있어요. 드래곤밸리라 그래요. 네. 거기 스테이크가 이만한 걸 주기 때문에 한 번씩 용산 기지 가면 그걸 먹으러 가는데 실제로 부지 자체가 붙어 있어요. 용산 부지랑 그 국방부 부지랑 그 중간에 헬기장이 있고 그 밑에는 사실 다 오염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구나. 아니, 오염됐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 무슨 어린이 정원을 만듭니까? 아니 그리고 아, 최근에 그래도 위에다가 표터 요만큼 흙 얹어가지고 했잖아. 그렇게 얹어가지고 아니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어젠가 이렇게 글 올리신 걸 보니까 네. 그 서울시에서 종묘 앞에 그 재개발 구역의 초고층 빌딩 건설 허용한 40층짜리. 거 예. 요거를 신랄하게 제가 비판하셨던데 신랄하게 왜냐면 이거는 개인으로 비판한 겁니다. 위원장으로 위원장 비판한 자격이 거 아니고. 아니고 예. 제가 요새 막 헷갈리고 어저께 네. 또 우리 기획단에서도 우리 단장님이 너무 세게 하시면 안 됩니다. 보도될까봐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래서 저는 저거 하는 게 이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관광극장 가지고 얘기했는데 가령 종묘의 무게는 사실 서귀포 관광극장이 100만 배는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되는데 지금 오세훈 시장이 하는 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거. 이게 뭐냐면 단기간의 이익을 위해서 이걸 용적률을 1,500%로 올리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개발자한테 이익을 주게 하기 위해서 종묘 비율을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바보 같은 짓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저는 이제 오세훈 시장이 워낙부터 왜냐하면 제가 맨날 놀리거든요. 오세훈 시장은 전생에 아니 건축가가 되고 싶었어 주더나. 아니 맨날 자기가 건축가인 줄 알아. 법대 나왔는데 아니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한이 맺혀서 맨날 나와서 뭐 포인터 가지고 얘기하고 맨날 무슨 조감도 앞에서 얘기하고 그러는데 아니 그런 거는 건축가를 앞에다 내세워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자기가 나서서 하는데 그렇게 삐까번쩍한 거를 거기다가 왜냐하면요 그리고 내가 한심한 건 뭐냐면 더군다나 이게 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걸 풀어내는 게 진짜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1,500%가 좋은지 뭔지는 박원순 시장이 2배로 올려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따로 논의하기로 하고 만약 여기에 이게 지금 4구역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옆에 2구역도 있습니다. 그 뒤에 3구역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세운상가는 모두 8개의 블록으로 맞아요. 이루어집니다. 그럼 여기에 문제되는 건 종묘 앞이란 말이죠. 어. 종묘 앞에서만 그렇게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나머지는 조금 더 올라가도 되잖아.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행정의 묘를 부리는 게 서울시장이 해야 되는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건축가들이 안을 내게 만들고 해야 되는데 지금 나와서 돌아다니고 있는 조감도를 보면은 야 저거 어느 업자가 그린 거야 내가 막 어느 업자가 그린 거야. 예. 업자가 그린 거를 그걸 갖다가 왜 바보같이 종묘 앞에다가 높은 걸 세우느냐고요. 거기는 좀 낮은 거 세우고 그러고 나서 이 시각에 따라서 조절하는 걸. 그래서 그리고
요새 그 또 서울시가 맨날 얘기하는 공중권 그 매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중권 매각? 내가 이만큼 네. 개발을 할 수 있는데 종묘 때문에 못했으니까 이만큼은 옆에다 파는 거예요. 아. 그런 것도 하겠다. 그걸 이제 굉장히 TDR이라고 굉장히 이제 네. 뭐 한 말이 그걸 서울시에서 하겠다고 난리를 쳤어요. 그러면 그런 거를 이럴 때 안 쓰고 뭐 하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할 수, 근데 그래서 제가 오세훈은요, 지금요, 이거 가지고 요새 왜 재개발 재건축 현장 열심히 다니잖아요. 네. 또 한강버스 막 사고 나도 막 좋다고 다니잖아요. 음. 그리고 이것도 하잖아요. 또 광화문에도 파트로총 22개 세우고 있잖아요. 이거 뭐 하는 건지 아세요? 본인의 그 선거 지지세만을 맞아요. 얻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오히려 계산된. 이런 논쟁을 만들어서 자기의 지지세를 모으겠다라고 하는 순전히 계산된 도발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더군다나 불쾌한 겁니다. 모든 게 저는 똑같이 저는 아. 인식을 하거든요. 아. 행정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요. 순전히 자신 정치를 위한 행정으로 보이는 음.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랜드마크 만드는 것도 본인이 그러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제가 야구를 되게 좋아하는 입장에서 이것도 오세훈이 했는지 MB가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동대문 야구장 그거 네. 오세훈이 했어. 오세훈이 했어요? 네. 그러면 제가 또 싫은 거예요. 그거를 막 이렇게 막 만들어 놨는데 개인적으로는 동대문 야구장 우리 저기 일본에 가면 고시엔 저기 갑자원 그 야구장처럼 좀 그 결국 만들어 놓은 게 그게 그 뭐 좋게 뭐 저는 그렇거든요. 거기 두산 두탄가 뭐 앞에 뭐가 돼 있잖아요. 압니다. 네, 뭐지. 네. 예. 그 은색으로 된 무슨 뭐 만들어 놨 우주선 같은 거. 그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저 제대로 하고 있나? 거기다가 그게 우리를 위한 돈이- 행정인가? DDP 아니 DDP. DDP 그게, 맞죠. 그게 예. 돈이 얼마 들어? 처음에 2천억으로 짓는다 그랬다가 마지막에 5천억으로 끝났어. 너무 스트레스 정말 받습니다. 징글징글해.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